실제 뭐 논술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좀 도움되는 얘기가 많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또 많아요. 저희들이 그 발제한 것도 있고 제작진이 우리 또 입시본색이 제작진이 보통 제작진이 아니거든요. 엄청나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서평해가지고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이 풍문들을 갖다 논술 관련된 풍문들을 모아주셨는데. 들어는 봤나? 네, 들어는 봤나. 오랜만에 우리가 우리 논술 대가들 오셨으니까. 네네. 팩트 체크 한번 해볼까 합니다. 팩트 체크. 굉장히 그래요. 우리 또 호 박사님 나오셨기 때문에. 자, 첫 번째가 진짜 이제 풍문이에요, 풍문. 뭐 이런 거야. 논술고사장에 늦게 들어갔다. 근데 수희 아저씨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들여보내줬다. 근데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경황이 없는 가운데 내가 제시문을 다 보고 쓰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합격했다. 그래서 합격의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시켜가지고 그 대학이 나의 논술 답안보다는 수능을 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논술고사 때 답을 다 못 써도 합격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논술고사에 답을 다 못 쓰면 당연히 불합격해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혹여 이럴 수 있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던 대학이 이전 전형에 있었어요. 네. 그런 대학에 또 마침 그 지원했던 학생들의 이 집단이 이 학생처럼 다 못 썼다. 근데 그 중에서는 얘가 많이 썼다. 그러니까 이 논술 합격자들 평균 점수를 보면 보통 한 70점 정도가 형성이 되는데 어떤 특정 학과가 뭐 한 60점 정도 되면은 다 못 써놓고 합격한 학생이 어쩌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적처럼 상식적으로 생각에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거기 안에서 상대평가네요. 그렇죠. 상대평가죠. 어차피. 지원자 간의 상대평가. 하지만 대학이 모든 학생들이 못 쓸 만한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네네. 아니 강남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준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네. 실제로 선배들 보니까 논술은 뭐 대충 쓰고 뭐 못 썼는데 최저가 돼가지고 합격했다는 풍문 뭐 얘기 있어요. 오해받는 대학이 이제 사실 뭐 우리가 리얼이니까 얘기하면 성균관 대학이었잖아요. 네, 제일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막 성대가 입학처 열이 받아가지고 최근 몇 년 전에 우리는 그렇잖아. 뭐 이래가지고 성대 이문 문제가 딱 정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대도 이제 그 논술을 굉장히 오래 실시하고 또 굉장히 많은 학생을 논술로 선발하는 대학인데. 그러니까 인문 같은 경우는 1, 2, 3, 4번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번 제시문들이 5개 정도 주어지면은 1번 문제는 제시문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것끼리 분류해가지고 비교해서 요약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2번 문제는 이 서로 상반된 2개의 입장 중 하나를 가지고 자료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2, 3번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4번은 뭐냐면 그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해갖고 자신의 입장을 쓰는 거예요. 근데 분량의 제한이 없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쓰냐면 1번 요약을 하면서 거의 제시문을 옮겨온 정도 수준의 분량 채우기를 해요. 그럼 답안이 A4 2장으로 따지면 A4 1장 정도 되죠. 2번은 한 이거 반 정도 되고 3번은 한 4분의 1 정도 쓰고 나면 시간에 쫓겨서 4번은 한두 줄 정도 써요. 그러면 100%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4번 문항이 1, 2, 3번의 문항을 추리한 결과를 가지고 쓰는 문항이고, 그걸 써야지만 사실 완성된 어떤 하나의 논술 문제 해결이 되니까 사실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죠. 성대 얘기 나왔으니까 올해 성대 변화가 작년에는 수학 논술 2문제, 과학 논술 2문제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논술의 문제를 좀 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낸다, 어렵게 낸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 문과 논술은 1, 2, 3교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모집 단위가 달라서 인문과학 계열 있고 사회과학 계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경영, 글로벌 경영 경제 리더 요 이제 메이저 학과라고 하죠. 엄청 많은 학생들이 성대를 지원하니까 거기가 좀 어렵게 출제되는 구조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세 개의 문항이 서로 다른 듯하지만 사실 문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채점 기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루고자 하는 논제는 다른데 이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이 세계 문항이 달라 보이지만 뭐 크게 문제는 없죠. 알겠습니다. 네. 인문계 입장 그렇고 자연계는 논술고사 논술 못 썼는데 합격하는 사례. 일단 뭐 답은 똑같습니다. 일단 답을 못 쓰면 무조건 그 불합격하는 건데요. 제가 반대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성균관대 예를 들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답은 썼는데 불합격하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성균관 같은 데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그 설명회를 진행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그 질문을 하십니다. 성균관대는 이렇게 수리 논술 문제가 쉬운데 이거 혹시 뒤로 몰래 수능 성적으로 이렇게 뽑는 거 아니냐? 답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 없냐? 뭐 이런 거.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그러면 이거 불법인데 그거 그 몇 명 이렇게 쇠고랑 찰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정말 그야말로 답이 맞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념의 이해와 그다음에 적용하는 그 과정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잘 풀어내는가 중요한데 특히 성균관대 자연계 논술에서 정말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재심은 1, 재심은 2, 재심은 3 이렇게 돼 있으면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대학식 예시답안을 보자면 아니면 평가 기준을 보더라도 답안에다가 그걸 전부 다 인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논제 1번을 풀면서 재심은 1에 들어있는 개념을 사용하면 재심은 1에 들어있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 재심은 2에 들어있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논제 2번을 풀면서 논제 1번의 결과를 우리가 인용을 한다면 논제 1번의 결과에 어떤 부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한다.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답안을 구성을 해야만 만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성균관대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하면 답은 거의 대부분 다 맞는데 만점 맞는 학생이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서 조금씩 감점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만점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좀. 그러니까 이게 그 호정호 선생님 말씀하신 걸 대학에서는 채점 기준에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명시적 기술이라고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시문이든 앞에 문항의 답안이든 근거를 밝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추리는 도미노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가 답이 있으면 빈틈없이 도미노를 다 세워야지 하나만 빼놓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혼자 이해한 걸 가지고 하고 그래서 답은 4야 이렇게 쓴다고 합격하기 어려운 거죠. 다음 주 지원할 수험생들에 의해서 선생님들만의 논술고사 대비법 최강 팁을 좀. 논술은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